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예요.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 왜 안 되는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로 못하고 여러분한테 녹화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통 제가 보내드리는 이 라이브 영상들은 사실은 앞에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고 중간중간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조금 더 나가니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앞에는 조금 빨리 돌리시고 한 10분 정도, 혹은 저를 도와주고 있는 예쁜 학생이 밑에다가 몇 분 몇 초에 무슨 얘기 했다 이렇게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년 연말까지는 제가 이 책을 이용할 것 같은데요. 우울할 땐 뇌과학. 이 책이 지금 저것도 있어요. 그 워크북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실제로 쓰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지금 지난주에는 이 책의 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게 영어 제목으로는 다운월드 스파이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하강나선이라고 번역을 했던데, 하강나선에 갇힌 뇌는 그 토네이도와 우울증의 닮은 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가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1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음 증상 중 5가지 이상을 2주 동안 거의 매일 겪었다면 주요 우울장애의 가능성이 있다. 자, 지금 증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증상이거든요. 자, 이거에서 5가지 이상을 2주 동안 거의 매일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라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랑, 저는 이제 우울증을 감기랑 비슷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미 폐렴으로 진행되셨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혼자 힘으로 안 되세요. 도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는 거, 의사한테 진단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 집에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과의 육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지금 추석 지났잖아요. 큰 명절이 지났잖아요. 어떤 집은 모여서 지냈고 어떤 집은 각자 지냈고, 그거에 따른 스트레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드시다면 혼자 버티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9가지 증상 말씀드릴게요.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항상 짜증이 난 상태 등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있다면, 2번째는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하였다. 나는 텔레비 보는 게 재밌었는데 재미없다. 밥 먹는 것도 재밌었는데 식욕도 없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체중의 감소 혹은 증가, 식욕의 감퇴 혹은 상승. 4번째는 불면증 혹은 수면 욕구의 증가. 그러니까 너무 자거나 너무 안 자거나 둘 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초조해하거나 매우 느려진 행동, 혹은 피로나 기력의 상실, 왜 꼼짝도 하기 싫다라는 말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의식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어요. 생각하거나 집중하거나 결정 내리기가 매우 어려움, 그 다음에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복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여기서 그래서 토네이도와 우울증의 닮은 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클라호마에는 토네이도가 나타나는데 오클라호마는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평한 지형, 기온의 변화, 습도, 풍향, 풍속에 이르기까지 오클라호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상태일 때는 뇌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신경회로 자체가 이 시너지 효과가 잘못 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뇌 안에 굉장히 많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다 줄을 맞춰서 있어요. 저는 그거를 모빌과 같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모빌과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빌이 이렇게 2세트 이렇게 한 서너 가지의 세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균형이 잘 맞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어떠한 원인이든 이거를 한번 탁 건드렸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진정이 안 되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 혹은 신경정신과 약물을 먹는다는 건 이 수많은 퍼즐 조각 중에 어딘가에 클립을 끼우든지 무게를 가볍게 해주든지 조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약물은 드실 때 의사하고 계속 상의를 하시면서 드셔야 되고요. 드시기 시작할 때보다 더 어려운 건 끊으실 때예요. 끊으실 때 혹은 중단할 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지 마시고요. 어떤 약은 신경전달 물질 자체를 더 많이 나오게 해주는 약이 있고요. 어떤 약은 신경전달 물질을 받는 걸 더 많이 해주는 약도 있고요. 어떤 약은 먹고 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소멸되죠. 사멸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신경전달 물질이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는 없어지는데 이 없어지는 물건들을 더 기운을 줘서 더 워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신경정신과 약물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약들은 보통 2주가 지나야 약효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없어질 만할 때 이거를 다시 살려놓는 것가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약물을 시작하거나 중단하실 때는 반드시 신경정신과 닥터하고 의논을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요. 이 신경전달 물질들이 이게 뇌 속에 있는 거라서 이거를 여러분의 신경전달 물질 자체가 덜 나오는지 아니면 리셉터라고 얘기하는 수용체가 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혹은 전달해주는 물질이 적은지 알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요. 우울증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물질은 세라토닌이에요. 세라토닌은 의지력, 활동 의욕, 기분을 향상시키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 이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이 가장 우울증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물질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일단은 나가서 햇볕 쬐시는 걸 하시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햇볕을 쬐시는데 산책을 하거나 혹은 햇살 아래서 음악을 듣거나 그냥 일광욕을 해도 좋은데요. 작은 변화들. 저는 이 책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하강 나선을 그리고 있던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승 나선으로 바꿔주다는 게 이 책의 근본 원리예요. 그래서 세라토닌의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햇빛을 쐬는 건데 여러분들 정말 우울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일단 신발 신기가 싫어요. 신발 신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여기서 햇볕을 쬐라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바깥에 안 보여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제가 사실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햇빛이 나고 있는데 저한테 지금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세라토닌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햇빛을 쬐는 게 좋대. 그런데 오늘 안으로 그게 너무 귀찮아서 나가실 수 없다면 제 방송 요거 오늘 굉장히 짧게 할 거거든요. 한 10분 정도 지금 벌써 한 10분 정도 녹화했는데 오늘 방송 되게 짧게 할 건데 이 방송 다 들으시고 지금 나갔다 오세요. 지금 나갔다 오세요. 햇빛이 있던 없던 신발 신고 나갔다 오세요. 그런데 만약 그거 못 하시겠잖아요.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내가 감기가 아니고 폐렴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폐렴이라면 혼자
나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과제 드릴게요. 이 영상을 어느 순간 보시든지 상관없어요. 밤에 보시든지 낮에 보시든지 일단 신발 신고 바깥에 나갔다 오실 수 있으면 병원 안 가셔도 돼요. 그런데 귀찮아 몰라 라는 생각이 드시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변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 주변에 있으시다면 제가 권유해 드리는 건 햇볕을 쬐러 나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그냥 앉아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햇빛을 쬐자든지 뭘 해보자라든지 뭘 뭐 좀 적극적으로 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우울증에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동생 누군가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된 행동은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꼭 말을 걸지 않아도 되고요. 꼭 뭐를 같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옆에만 계셔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원하면 그때 두말 없이 일어나서 같이 해주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화든지 같이 방문해 준다든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한 공간에 같이 있어주는 거. 한 공간에서 같은 숨을 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하시다면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그냥 내 옆에 앉아 있어 줄래? 라고 요청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진짜 너무 우울하다면 그 생각도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과제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 끝나시고는 신발 신고 아파트시라면 1층에라도 1층 현관 밖에까지만 나갔다 오시고요. 만약에 조금 더 나가실 수 있다면 햇빛 잠깐만 쐬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이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시작한 지 1년 되는 날이었어요. 작년 10월 2일 날 첫 방송 했고요. 그래서 첫 방송, 시험 방송 첫 방송은 많이들 봐주셔서 그게 막 500, 조회수가 50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려고요. 그래서, 은디의 마중물 붓는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마중물, 펌프할 때 처음에 물을 부어주면 이렇게 그 다음 물이 올라오듯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냥 여러분들이 쉬어가실 수 있는 수다 떠는 그런 채널로 만들었고요. 지금 금년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에요. 그래서 KBS 클래식 FM에서 250주년 기념 앨범을 만들면서 세 사람을 초대해서 그 기념 앨범 안에 내지에 글을 쓰게 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됐었고요. 한 분은 그 장동선 박사님,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해요. 그 박사님, 그 뇌과학 연구하시는 그 박사님하고 음악치료사인 저하고 신경정신과 닥터하고 세 분이 지금 제가 요거를 읽어드리려고 지금 찾고 있어요. 찾았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하다가 앨범의 제목은 베토벤의 사계, 비발디의 사계가 아니라 베토벤의 사계, 영혼을 치유하다라는 제목으로 탄생 250주년 컴필레이션 앨범이 나왔고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그리고 신동근 원장님, 정신의학과 의사이신 신동근 원장님하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출연해서 베토벤 음악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시청자 실시간 토크를 하게 되는 시간이 만들어져서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침 7시예요. 저는 7시 반부터 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클래식 FM에서 보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라이브로 보이는 라디오 나간다고 하고요. 나중에 그거 녹화된 게 이제 올라가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혹시 실시간으로 들어와 주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니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1년이 지나고서도 아직도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도 많이 배웠고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이 했고 이제 포맷을 잡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487명 됐어요. 1년 했는데 487명. 적지 않은 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시작하면 바로바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더 내용이 알차게 짧게 한 40분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앞으로도 그리고 지나서도 그냥 틀어놓으시는 친구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라이브 나갈 수 있게 준비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짜잔.